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정해진 길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뭐 네, 그쵸. 누구나 그냥 공부를 하면 되고 시험을 받아서 뭐 성적을 받으면 되고 답이 정해져 있는데, 대학에 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길이 없고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 정답 없는 고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오늘은 나만의 커리어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AB1880의 김성환 멘토분께서 진로가 고민인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럼 먼저 좀 간단하게 지금 회사나 네.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주로 B2B로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용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개하기로는 마테크 시장의 선도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이름만 얘기하면 알 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솔루션을 함께 구축하고 또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직무는 이제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는 직무예요. 그래서 고객사가 저희 회사의 제품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이 고객사가 성장을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마케팅의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예전에도 마테크 시장이라고 하는 분야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준비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맞는 직무를 찾게 되신 건가요? 저는 회사의 소개서를 보기 전까지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몰랐고 마테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여기 오게 됐는데, 그 여차저차한 여정은 우리가 함께 오늘 아마 나눌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사실 새로운 분야인데 저희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교 3학년에 이제 군대를 마치고 복학을 했는데, 대학에 와서 공부도 사실 굉장히 열심히 했고 성적이 또 잘 나왔어요. 제가 뭔가 주변을 되돌아봤을 때 저 말고 모든 친구들이 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고시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자기는 어떤 산업이 좋다, 자기는 어떤 직무가 좋다, 어떤 회사가 좋다 하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이 확립이 되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라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정해진 길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뭐 네, 그쵸. 누구나 그냥 공부를 하면 되고 시험을 받아서 뭐 성적을 받으면 되고 답이 정해져 있는데, 대학에 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길이 없고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 정답 없는 고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민을 가졌던 거에 첫 번째 해답으로 어떤 생각이었냐면, 성적만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스스로 이 성적을 받으면 뭐하지? 뭐 나는 누구를 위해 공부를 한 거지? 뭐 제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뭔가 저 혼자만을 위한 인생을 산다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일 때만 해볼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뭔가 무모하지만 도전이란 걸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들 동아리 활동 하잖아요. 근데 네. 그냥 일반적인 뭐 학회에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 뭔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해보고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제 마침 제 학교에 동기의 누나가 컨설팅 단체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좀 사회적 컨설팅이라고, 이윤 창출을 위한 컨설팅 활동이 아니라 좀 사회적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더 좋은 곳으로 변화하는 그런 좀 컨설팅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해서 저도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시간이 많았고요.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냥 남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작했던 그 단체가 영리법인으로 바뀌거나 뭐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그쵸. 벌어야 뭐 생계를 유지를 할 텐데 이게 내가 졸업하고 이거를 몇 년 동안 붙잡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을까? 그때부터는 좀 돈을 벌어야겠다 현실적인 고민을 했는데 저 때도 사실 철이 없었어요. 왜냐면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돈만 조금 쫓는 게 아니라 이왕 벌어야 하는 거 좀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스타트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항공업계에 있는 스타트업이어서 가지고 이게 되게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사실 스타트업이라 그쵸. 하면은 뭔가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데 항공업은 뭐 비행기가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벌써 딱 드는데 일단 페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스타트업인데도 페이가 굉장히 셌고 일단 항공업이니까 되게 멋있고 또 재밌더라고요. 되게 이제 흔하게 하지 않는 거. 네, 좀 흔하지 않은 길이었고 그다음에 자율성이 되게 높았어요. 대표님이 비행기를 타고 라이선스가 있으신 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되게 잘 돼서 이제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차로 출퇴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점이 여러 개인데 그래서 그 여러 군데인 지점을 빠른 시간 내에 다닐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비행기를 네,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에 이제 몰게 되셨고 그게 이제 사업까지 이어졌어요. 그냥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도 사실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자율성이 높다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자율성이 주어졌었고 또 굉장히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사실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냥 대표님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어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된다도 없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좋았는데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체계가 없어서 자율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평생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뭐 물론 이거는 그게 계속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럼요. 네, 네. 하지만 평생 이렇게 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제가 나오겠다고 얘기를 해서 졸업을 유예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커리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졸업을 하기에는 좀 불안함이 아직 있었고 처음에는 가치가 있는 일,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일, 이번에는 이제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해보자. 좀 전문성이 생기면 이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전공을 했던 게 이제 국제학이랑 경제학이어서 좀 그런 전공 분야도 살릴 수 있고 체계도 잡힌 회사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한 분야의 전문가, 또 누가 봐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이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일과 맞지 않는데 그런 두려움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정해지고 나면은 네, 뭐 돌아올 수 맞아요. 없다던가. 맞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경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뭔가 기회 비용을 좀 축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그러면 뭘 해볼 수 전문성이 있는 일을 뭘 해볼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가지는 아직은 그래도 졸업을 한 상태는 아니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해보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좀 높은 분야인 금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확신은 금융이라는 분야에 대한 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규직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턴으로만 전문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턴이나 이제 신입이더라도 기대를 하긴 어려운데 전문성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볼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제가 전문성 있는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옆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금융사에 들어가게 됐고 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그 금융이라는 산업 전반이 뭐 대체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또 IT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좀 대체될 수 있는 직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피보팅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탐색을 하겠다는 그 결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나는 무조건 금융에서
일을 할 거야. 뭐 여기서 정규직을 할 거고 평생 금융에서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면 훨씬 더 길어지고 코스트가 그만큼 더 커지고 저는 그만큼 더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한테 안 맞았던 거지 금융이 모두에게 안 맞는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네. 피벗할 때 두려움이 별로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초반에는 조금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인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규직 전환형이 아닌 이상 네. 경험을 하는 거가 목적이 제일 크고 저는 나중에 사회에 뭔가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그럴 때에도 그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론 내가 하던 일이 있는데 이것을 멈추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이게 과연 연관성이 있을까? 혹은 그런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경험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덜 두려웠어요. 시간이 있을 때 뭔가 더 많이 경험해보고 해보지 않고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세션에서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나오는 내용인데 대부분 멘토님이 하시는 얘기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촉박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건데 두렵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안 하시고 준비를 다른 걸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두려움을 좀 덮어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나중에는 당장 지금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쵸, 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요, 이제 바로 다시 취업을 한 건 아니었고 네네. 거의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이때는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했는데 첫 한 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회복을 하고 나니까 좀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고 뭐가 제일 하고 싶었고 전 회사에서 나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회사만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개인의 커리어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게 4차 산업에 맞는 뭐 아니면 IT 기술을 따라가는 그런 직무이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뭐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도전들을 만나고 제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PPT 한 장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하용호님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국내에 되게 유명하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신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IT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더라고요. 데이터라는 것만으로 IT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나는 앞으로 데이터에 관련된 일을 무조건 해야겠다. 퇴사를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졸업도 하고. 예전에 벌어놨던 거를 아끼면서 했던 공부였던 것 같아요. 저 때가 제일 되게 절박했어요, 사실. 그 전에 것들보다 완전히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네. 실제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게 되셨는데 졸업 후에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셨나요? 왜냐면 그거의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까지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렸던 결정들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었고 제일 재미있는 일이었고 전문성이 있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판단을 내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거고 이거는 정해진 사실인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으로 나왔던 게 데이터였고 이번에 객관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라는 거를 느끼고 나서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내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게 정립이 되니까 머릿속이 되게 말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집중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 또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관련된 산업군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으니까. 네. 처음에는 저도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장벽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느꼈죠. 하고 나서 알았어요. 네. 근데 또 그때 배웠던 것들을 다 써먹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 정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방향만 맞으면 일단 가는 게 커리어를 찾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 없는 멘트이긴 하지만 일단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네, 저는 무조건 해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데이터 공부도 하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쳤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일단은 취업부터 하자
뭐가 됐든. 그러니까 데이터 쪽을 할 거고 IT 쪽으로 갈 건데 그거는 정해진 일인데 일단은 돈부터 벌자. 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칙을 세우고 나한테 맞는 회사를 고르자가 제 접근 방식이었어요. 스크린샷으로 공유 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국내의 스타트업 그 리스트인데 각 산업군별로 특정 금액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회사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스타트업만 정리한 이유는 스타트업에 가고 싶어서였어요. 조금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업계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타트업 쪽에 적성이 맞겠다고 판단하신 계기가 있나요? 스타트업에도 다녀보고 대기업에도 다녀보고 외국계 금융사도 다녀봤는데 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는 건 좋은데 체계도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밸런스를 잘 타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한쪽이 극단적으로 자율성이 너무나 높거나 혹은 체계가 너무나 잡혀 있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기울기는 스타트업 쪽으로 그래서 자율성이 조금 높고 체계가 조금 적은 어느 정도 그 중간에 이제 좀 그레이 에어리아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어느 정도 투자금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곳들만 본 이유가 저렇게 되면 사실 팀이 생기고 사람이 늘어나고 체계가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또 기존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의 체계가 잡혀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조직이 있는데 자율성이 조금은 보장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필터링을 걸고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경험들을 되짚어 봤을 때 저만의 지도를 그리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좀 촘촘하게 고민을 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원칙을 가지기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가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읽었던 책에 이제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었던 상황이 전 회사를 나오고 한 달을 그렇게 버리고 그냥 책을 지저귀다가 이 글귀를 딱 봤는데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 나한테 내 길을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내 지도는 내가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